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두세 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는요, 재미도 없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만일 독서나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요, 도파민 시스템을 알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딱 한 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도파민은 변기통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요, 제가 직접 해보고 검증한 내용으로 바로 적용 가능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왜 SNS를 끊임없이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TV나 쇼츠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도파민은 쾌락을 주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로 묘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왜곡된 정보가 뇌에 심어져 있어요. 도파민은 악한 거다, 이렇게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뭐하러 우리 몸에 이런 쓸데없는 기능이 있냐는 거죠. 도파민의 진짜 기능은요, 의지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일 다이어트 하려고 달리기를 해요. 그럼 당장에 너무 힘들고 하기도 싫어서요, 금방 그만둡니다. 저도 90kg 넘게 살이 찐 적이 있어요. 몇 개월, 1년 뒤 미래만 바라보면서 지속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때 도파민이 나와서 이걸 도와줍니다. 훈련과 인내에서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점이 좀 골 때리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성취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걸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는 게 SNS예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의 모든 서비스는 이걸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남의 사생활을 탐색할 수가 있고요, 비행기도 안 타고 심지어 방에 누워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리고 멋진 몸매의 연예인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 학습이 되면 스마트폰이요, 현실을 잊게 하는 나만의 파라다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디지털 기기의 세뇌가 완료가 되었어요. 초집중의 저자 니르 이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불편감을 느낄 때 디지털 기기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지배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기분을 전환하려 한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중에는 분노로 인해서요,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기도 하고요, 투지폰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경험상요, 제 주변에 그런 과격한 친구들은 얼마 안 가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해볼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던 그 방식을 모방해서 바람직한 습관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은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성취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올해 책 10권 읽기, 살 5kg 빼기,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책을 첫 페이지 읽을 때랑 10권 다 읽었을 때 빼고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일 정도로 작게 나눠야 합니다. 요리 재료 칼질하는 것처럼요, 다이어트는 1년에 5kg가 아니라 일주일에 100g씩 빼기, 독서는 하루에 3장씩 읽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시작과 아주 많은 성취가 반복이 돼서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게 되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냐 엄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근씩만 뺐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은 4개의 사이클이 순환하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인데요, 이걸 다 짚고 가면 안 보고 나가실 것 같아서요, 딱 6초짜리 설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하기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든다. 독서하기는 쉽게 만들고 SNS 하기는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알아서 쉬운 건 계속하려 하고요, 어려운 건 자동으로 피할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이 이게 핵심이니까요, 이것만 듣고 나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SNS를 핸드폰에서 다 지우고요, 계정 비밀번호도 어렵게 바꾸세요. 책은 하루에 3장씩만 읽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근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저도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하기 어렵게 만들어놔도요, 머리가 똑똑한 분들은 요령이 있어서요, 그것조차도 쉽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은 계속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목표를 다시 짚고 가자면 독서 쉽게 하기가 아닙니다. 독서 중독되기였죠. 이걸 하려면 도파민 분비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시면 양변기 뒤에 있는 물탱크 아실 거예요. 거기 물이 넘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죠. 그것처럼 도파민도 한정된 만큼만 몸에 유지가 됩니다. 이걸 사용할 때마다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져요. 한 번에 많이 사용하면 기분 더 좋아집니다. 근데 도파민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계속 쓰면요, 고갈이 됩니다. 문제는 다시 채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기분 좋게 스마트폰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어느새 이게 다 사라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작 써야 할 때, 예를 들면요, 학교 숙제해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게임하느라 도파민 다 썼어요. 그러니 이제 숙제할 에너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아, 어제 할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뇌는요, 변기통 같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평균 이상으로 분비되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사용하면 도파민 수치가 평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해져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할수록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시 충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도파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느라 정확한 도파민 시스템을 소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요, 실천하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자세히 내용 알고 싶은 분은 구독해주시면 내용 보실 수 있게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미 도파민을 얻고 있는 활동에 독서하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걸 유혹 묶기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묶는 게 가장 좋고요. 독서를 한 뒤에 내가 선호하는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은 아, 그렇구나 할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1분 정도만 뒤로 감기 해서 다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파민이 충분할 때 먼저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유혹 묶기는 습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근력 운동을 한 뒤에 인스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점은 보상이 너무 크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경험상 이 작은 보상으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잠 깨려고요, 새벽같이 마시거나 저녁 늦게 먹어서 잠 못 자지 마시고 어차피 마실 거라면 독서의 보상으로 줘보는 겁니다. 스탠포드 뇌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카페인은 도파민의 양은 유지하면서 느끼는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진짜 좋은 팁 2개를 함께 드리자면, 기상하고 최소 90분에서 120분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 때문입니다. 아데노신은 하루에 걸쳐서 쌓이면서요,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요, 밤이 될수록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엔 잠이 오게 합니다. 그렇게 수면을 하면 점점 없어지다가 아침에 일어난 후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가장 수치가 낮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2시간 정도 되면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잠깐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강제로 커피를 마셔서 깨우면 이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커피를 마시면요, 카페인 각성 효과가 끝날 때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요, 한 잔을 마셔도 시너지는 최대치로 낼 수가 있어요. 2번째 팁은요, 좋은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에 카페인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클로로겐산, 퀸산 같은 항산화 물질로 이득을 보고, 반대로 오크라톡신 A 같은 곰팡이
곰팡이 독소를 마실 확률을 낮춰야 커피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가 있어요. 최강의 식사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건강을 위해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곰팡이 독소가 없는 깨끗한 커피를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소의 조건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의지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아침에 읽으면 되는 건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독서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습관보다 쉬운 게 이미 있는 습관이에요. 뇌는 쉬운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려고 책상에 앉으면 원래 하던 일, 카카오톡 확인하거나 인스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방에 책 보는 장소를 만들거나 집 앞에 벤치가 있으면 거기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환경상 안 된다면 책상 반대편으로 의자를 옮겨서요. 책 보는 모드를 만들면 됩니다. 독서용 의자를 새로 장만해도 좋고요. 아이들 훈육하는 TV 프로그램 보면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앉으면요.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달라지는 것처럼 독서 모드, 습관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주의점은요. 여기 앉아서는 독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요. 애써서 인식시켰던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도 팁이 있습니다. 습관을 방해하는 최대 요소는 뭘까요? 바로 시각입니다. 독서용 자리를 만들어도 바로 옆에 만화책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이런 게 눈에 보이면 그걸 안 보려고 참느라 또 에너지가 엄청 쓰이는 겁니다. 초집중의 저자 니르 이알은 이걸 두뇌 누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책을 보고 싶은데 방해꾼들이 막 책 못 보게 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다구리를 쳐요. 그러면 그걸 다 참으면서 독서해야지. 이건 어리석은 거란 거죠. 방해꾼들을 먼저 없애야 집중이 가능한 겁니다. 습관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기 쉽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쉬운 건요. 뇌가 좋아해서 알아서 반복을 합니다. 목표를 쉽게 만들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치를 작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표의 시작과 달성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세 번째는 분명한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드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것과 같다. 우리가 1번, 2번을 했으면 보상과 조건은 충분합니다. 여기에다 신호까지 강하게 만들면 중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강아지가요 산책 가자 소리 들으면요 자동으로 신나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호, 가장 자극적인 신호는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독서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요 책상 앞에 예쁘게 정리해 두세요. 읽을 책, 형광펜, 노트 같은 걸 일일이 찾지 않고요 그냥 앉으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쉽게 만들어야 어떻다고요? 뇌가 좋아합니다. 만일 독서 아니고 운동 습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운동복, 상의, 하의, 양말, 모자 이런 걸 딱 모아서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신호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핸드폰 알람 이런 걸로 정해두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내가 매일 무조건 반복하는 행동들을 신호로 삼는 겁니다. 저는 안 좋은 냄새를 싫어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꼭 열어서 환기부터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기한 다음에는 책을 읽는 걸로 정하는 겁니다. 창문 앞에 독서용 의자, 책상을 두면 더 쉬워지겠죠. 바로 보이니까요. 신호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은 하기 쉽게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도파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껴서 써야 하고요. 이걸 방해하는 최강 적군이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시스템을 기반으로 앱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파민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독서를 묶는 유홍 묶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커피 한 잔을 묶는 것을 권해드렸고요. 둘째는 독서하는 자리,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독서 자리 근처의 방해꾼들을 다 없애는 게 핵심이고요. 셋째는 분명한 신호를 만드는 것인데 내가 매일 무조건 반복하는 행동을 신호로 만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소보다 긴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라면 의지력
무기력의 사용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이제 남은 건요, 직접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습관에 중독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않고 내용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